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1일 지난 24시간의 흐름을 정리하되 며칠째 반복했던 이야기들은 짧게 정리하고 새로운 흐름과 특히 인도와 인공지능 그리고 그게 미국과 한국 시장에 주는 신호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세계는 이미 저성장과 제한된 통화 정책이라는 상수를 깔고 가는 단계입니다. 둘째, 새로운 변수는 인도와 일부 개도국이 실제로 자본을 끌어들이며 구조적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글로벌 인공지능 대기업들이 인도를 전략 기지로 삼는 움직임이 뚜렷해졌고, 이게 미국과 한국 기업, 그리고 투자자에게 구체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세 개 파트부터 다시 정리하죠. 지금까지 몇 번 반복했던 구조적 전제는 짧게만 짚고 새 내용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미 전제로 삼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는 2025년 세계 성장률을 약 3.2%, 선진국은 1.5에서 1.6%, 신흥국은 4%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기본 가정입니다. 큰 폭 금리 인하로 다시 2010년대식 유동성 파티를 열 가능성은 작고, 각국은 높은 부채와 정치 리스크 때문에 정책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길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포인트 구체적 국가와 숫자로 가보죠. 어디부터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최근 나온 데이터만 짚겠습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은 25% 급감했습니다. 동시에 민간 제조 PMI는 9월 51.2에서 10월 50.6으로 내려왔습니다. 확장과 둔화의 경계에서 힘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IMF와 BNP 파리바 리서치는 2025년 중국 성장률을 4.8에서 5% 사이로 보되 부동산 부채와 민간 심리 회복 지연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중국은 여전히 크지만 더 이상 세계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성장 엔진은 아닙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예전처럼 세계 수요를 통째로 끌어올리는 기관차 역할로 복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글로벌 투자자는 중국 비중을 기계적으로 늘리기보다 정치, 규제, 수출 구조를 세분화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도죠. 여기서부터 오늘의 핵심입니다. 인도 이야기를 숫자와 구조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주시죠. 인도는 지금 세계 자본이 진지하게 평가하는 몇 안 되는 확실한 성장축입니다. IMF는 2025년 인도 성장률을 약 6.6%, 2026년 6.2%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디지털 서비스, 전자결제, 스타트업 생태계, 인구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가 단순히 소비 시장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거점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미 공시한 계획만 보더라도 인도 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리전,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에 수십억 달러 단위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인도 정부가 데이터 인프라, 디지털 공공재, 반도체와 서버 제조 유치 정책을 결합하면서 인도는 인공지능 가치 사슬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이자 인프라 허브로 동시에 포지셔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단순히 성장률 높은 나라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공급망과 수요가 겹치는 플랫폼 국가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대기업들이 인도에 돈을 넣는 이유는 싸고 똑똑한 엔지니어만이 아닙니다. 첫째, 영어 사용 국가이면서 법제와 규제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거대한 내수 시장을 동시에 가진 드문 조합입니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미국과의 얼라이먼트를 유지하면서도 인근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전략 거점입니다. 셋째,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깔면 그 위에 금융, 리테일,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까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인도 관련 자산과 인도와 연결된 글로벌 기업들이 중장기 프리미엄을 받는지 설명이 됩니다. 중국과 인도를 같이 놓고 보면 메시지가 더 선명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중국은 사이즈와 제조 기반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규제와 부동산,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 시장이 됐습니다. 반면 인도는 제도적 개선과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시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본이 둘 사이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세계 시장 분석의 핵심입니다. 신흥국 전체라는 말로는 이제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공지능 기업들의 인도 투자, 이게 미국과 한국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들, 예를 들어 대형 클라우드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은 인도의 인프라를 깔면서 향후 인도 매출과 트래픽을 전제로 성장 스토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 미국과 유럽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의 데이터, 사용자, 파트너십, 규제 리스크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기업이 인도의 데이터 센터, 통신망,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어떤 포지션을 확보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인도향 수출, 인도 현지, 파트너십, 인도 내 생산과 서비스 거점을 실제로 확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중심 공급망에 과도하게 묶여있던 한국 기업들이 인도와 기타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시대의 성장 과실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파트 한 줄 정리 듣고 미국과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저성장과 제한된 완화는 상수이고 새로 봐야 할 변수는 인공지능과 지정학 속에서 인도가 구조적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AI 자본이 그 방향으로 실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선택된 개도국의 차이를 보지 않으면 세계 시장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틀을 가지고 미국과 한국을 보죠. 먼저 미국입니다. 오늘은 셧다운, 금리 이런 얘기 말고 인공지능과 실적, 그리고 인도와의 연결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은 세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자본시장과 기술 기업군을 보유한 중심지. 둘째, 34조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 부채와 정치 불안, 불균형한 소득 구조를 안고 있는 취약지. 셋째,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 인도와 기타 고성장 시장에 레버리지된 성장 옵션을 들고 있는 국가입니다. 최근 며칠간의 강한 반등은 연방정부 셧다운 타결 기대와 인공지능 반도체 실적 기대가 다시 부각된 결과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모두 직전 조정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이 전제로 삼는 것은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미국, 유럽뿐 아니라 인도, 동남아, 중동까지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와 경쟁을 뚫고 초과 이익을 유지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가정입니다. 즉 미국 인공지능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사실상 인도와 기타 신흥 시장까지 먹는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공지능 기업을 볼 때 인도는 더 이상 주변 변수가 아닙니다. 인도 정부와의 관계, 인도 내 투자 계획, 인도 기업과의 제휴, 인도 규제 환경은 이들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는 미국 실적과 미국 규제만 보면 됐다면 지금은 인도와 글로벌 데이터 규범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점을 반영하지 않고 AI니까 비싸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불완전한 분석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해 오늘 우리가 청취자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여전히 핵심이지만 무비판적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인공지능 대형주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인도와 글로벌 확장을 전제로 한 베타가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전제가 흔들릴 경우 조정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과 인도 양쪽에서 실체를 쌓는 기업은 단순 기술주가 아니라 글로벌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요약하면 미국 투자는 인공지능과 인도,
재정 리스크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세계와 미국, 인도 그림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다시 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꽤 선명합니다. 첫째, 한국 주식시장의 핵심 경쟁력은 여전히 반도체, ICT 부품, 장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인도의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공급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둘째, 그러나 바로 직전 7조 2천억 원 규모의 외국인 순매도와 반도체 중심 차익 실현은 한국이 이 구조에서 핵심이면서도 가장 먼저 조정에 쓰이는 시장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유동성이 좋고 글로벌 사이클에 민감하기 때문에 좋은 때는 빠르게 사고 나쁠 때는 가장 먼저 파는 레버리지 플레이 종착지로 사용되는 겁니다. 셋째, 인도와의 비교 관점이 필요합니다. 인도는 인공지능 인프라의 현지 허브로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자본이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부품과 장비, 메모리 공급 쪽에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단순 납품을 넘어 인도와 미국, 기타 지역의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생태계 안에서 필수 파트너로 자리를 굳혀야 합니다. 실제로 인도 지역 생산, 인도 기업과의 합작, 현지 고객 비중 확대 같은 전략을 취하는 한국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요? 오늘 관점에 맞춰 정리해 주시죠. 우선 코스피 4100과 단기 반등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인도를 잇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공급망의 중요한 기지지만 동시에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먼저 리스크 조정에 활용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첫째,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한국 기업 중에서도 실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증된 기업과 단지 이름만 얹은 테마 종목을 분리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 내수와 규제 리스크까지 감안할 때 한국 비중을 과도하게 높이고 다른 지역, 특히 인도와 선진국 우량 자산을 외면하는 전략은 지금 환경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셋째, 인공지능과 인도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이 맺는 실제 계약과 투자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 종목 선별의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보죠. 오늘 세계, 미국, 한국, 인도의 관계를 한 번 더 짧게 정리해 주세요. 세계는 저성장과 제한된 통화 정책이라는 상수 위에서 움직이고, 중국은 성장 둔화와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은 대형 경제, 인도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인프라까지 품은 구조적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대형주의 가치는 인도와 글로벌 확장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고, 그 전제가 흔들리면 충격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사이에서 핵심 공급망이자 동시에 거래용이한 레버리지 시장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오늘 숫자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정 대신 구조와 숫자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브리핑은 어떤 종목이나 국가를 매수하라는 권유가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프레임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험 수준과 투자 원칙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해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세계는 전체로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지정학 정책 신뢰를 기준으로 몇 개 국가와 몇 개 기업만 남기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포지션을 조정할 때입니다.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